네. 제일 관심 있으신 것은 한덕수 선고, 오늘 선고, 윤석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오늘 제일 관심사예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충 저희들이 이제 오늘 판결문을 이제 분석해 드리면서 어느 정도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좀 종합적으로 한번 좀 저희들의 판단,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오늘 그 재판관들의 성향을 한번 분포를 한번 쭉 한번 놓아 보면 네.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민주당 지지 성향에 가깝다는 거죠. 이분들이 민주당 지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민주당 주장에 이제 그렇죠. 가깝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에 동조. 그렇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국힘 쪽에 좀 가까운 거죠. 정계선 재판관이 맨 왼쪽에 있다 그런다면 정영식 조한창이 맨 오른쪽에 있고요. 그냥 왼쪽으로 갈수록 상식, 오른쪽으로 갈수록 몰상식 이렇게 봐야죠. 그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민은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재판 그 각 이슈별로 다수 의견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면 대부분 이 네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지금 현재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계선까지 총 5명은 일단 윤석열에 대해서는 파면 쪽으로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김복형, 김복형이 정영식 조한창과는 좀 다른 스탠스를 취했다는 것이 오늘 재판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었어요. 국힘당의 몰상식한 그 논리에는 안 따라간다, 적어도. 네. 뭐 공교롭게도 사진이 약간 등을 돌리는 듯한 모습의 사진이 그리고 나왔는데. 최소한 12.3 계엄의 이 정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저 5분의 재판관과 같이 같은 의견을 냈다.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명이 묶이면서 최소한 윤석열의 파면 정족수는 일단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것이 오늘의 기각 판결로 본 윤석열의 운명을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파면이 되긴 되는데, 뭐, 파면이 될 거라는 전망이 더 있는데, 어떤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자,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이제 설명한 거죠. 이제 국힘의 이제 절차상 하자 주장에 동조를 해서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이제 2명에 그쳤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윤석열 그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결국 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서 5대3 또는 4대4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국힘당이 희망 회로를 돌리더라도 6대2 각하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5대3 또는 4대3 각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김복형 재판관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2.3 계엄의 그 정당성 관련해서는 6명의 재판관이 약간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된 유연성에 있어서도 역시 5명이 그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도 사실상 그 임명 거부를 계속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 만약에 재판관 선출된 통지를 받고도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넌 그건 위헌이야 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도 사실상 이 정당한 명분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위헌적 법률 위헌이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사실상 한덕수한테 경고를 날린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6명의 재판관이 그 임명을 안 하고 버티고 한 것은 위헌이다. 요것도 역시 국힘당의 논리하고 배치가 되는 겁니다. 국힘당은 당연히 임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얘기잖아요. 마은혁 재판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 버티면은 다 날라갈 김복형 재판관은 이미 한덕수가 만약에도 마은혁 재판관 계속해서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아까 봐준 이유가 뭐예요? 탄핵 재판관 선출을 통지받은 이후에 거부 의사 표시를 안 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다 통지 받았어 이제는. 심지어는 3명 중에 2명까지 임명을 했는데 1명을 계속해서 안 하는 경우에는
김복형 재판관은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이걸 사실상 그 결정문에 거의 명확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미루고 있는 현재 상황은 네. 탄핵으로 이미 접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탄핵의 길로. 자, 요게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 네. 또 세 번째 포인트. 네. 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없이도 사실상 오늘부터 12.3 계엄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관 의견이 5대3 정도로 갈렸다면 아마 헌법재판소가 평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5명에 그쳤다고 하면 무조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자고 네.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마은혁 재판관 없이도 지금 12.3 계엄에 대한 불법성 판단이 시작했다는 얘기는 최소 6명이 이 12.3 계엄에 대한 불법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네. 김복형까지 포함해서 네. 그런 의미인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윤석열 파면의 긍정적인 신호 네 번째. 네. 예, 12.3 계엄과 관련해서 한독수의 탄핵을 부정한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에요. 네. 그 증거 불충분.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제출 안 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증거가 없었는데 윤석열의 경우는 증거가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차고 넘쳐요. 생중계가 됐고 네. CCTV 화면도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오늘 한덕수 그 탄핵 기각 사유에 비춰 보면 윤석열은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윤석열 파면의 긍정적인 신호 다섯 번째입니다. 네. 자, 한덕수와 관련한 탄핵 기각 사유는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위헌성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법 위반이 파면할 만큼 중대성이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5가지 탄핵 사유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인정이 되면 그거는 중대하지 않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 순간 날아가는 겁니다. 네. 탄핵 사유 각각이 매우 치명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계엄 관련 위법성이 윤석열이 인정이 되면 그냥 파면. 그러니까 윤석열의 경우는 파면 사유가 인정되면 중대성 부분들은 굳이 논란이 없을 겁니다. 논란이. 하나하나가 너무 중대해. 논란이 없어요.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네. 그냥 파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윤석열을 파면 시키지 않을 방법은 각하밖에 없어요. 절차상 하자를 들어서 각하.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각하를 시키려면 최소한 김복형 재판관이 그 동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국힘당 논리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한덕수 이 선거에서 김복형 재판관은 국힘당의 그런 몰상식한 논리에 등을 돌렸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등을 확실히 좀 돌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국힘당이 원격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거죠. 오늘 김복형 재판관. 네. 자, 그 다음에 윤석열 파면의 긍정적인 신호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네. 이건 앞서서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할 때 이 줄 탄핵 부분들을 12.3 계엄의 그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이걸 국회 소추권 남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다시 얘기해서 12.3 계엄의 정당성 논리는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 계엄 명분이 없다는 거죠. 네, 무너져 있었고 오늘 판단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2.3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예, 그래서 사실상 12.3 계엄은 정당성이 없는 걸로 이미 선판단이 내려진 게 아닌가. 네. 예,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언론에서는 계속 국힘이 마치 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10대 0으로 국힘이 탄핵이 계속 기각되고 있는 상황을 부각을 시켰지만 실은 이러이러한 치명적인 사유들 때문에 윤석열의 파면이 더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게 오늘 국힘 의원들의 표정이 어두웠던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렇게 또 뭐 긍정적인 신호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가장 오늘 이제 봤을 때
저희를 이제 당혹스럽게 했던 것이 27일 날, 목요일 날 일반 사건을 선고한다. 이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주에 윤석열에 대한 이 탄핵 선고를 안 할 수도 있다. 사실 이거를 지금 내비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분석해온 대로라고 얘기한다면 최소한 6대2인데, 최소한.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한덕수를 이제 이 대행에 복귀시킴으로써 이제 윤석열을 언제든 파면을 시키더라도 국정의 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예측대로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지금 최소한 6대2를 이제 확보했다고 얘기한다면 이번 주 안에 선고하는 게 맞죠. 더 늦추면 안 돼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일 이제 또 봐야 되겠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목요일 날 선고하는 것을 미리 기일을 지정했으니까 만약에 금요일 날 이제 선고를 하려면 내일쯤, 네. 내일쯤은 이제 선고 기일을 좀 지정을 해야 되겠죠. 네. 특히 저희가 내일 선고 기일 지정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은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헌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보고 정치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면 네. 적어도 내일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25일 날. 예, 25일 날, 네, 지금 27일 날은 일반 사건 선고가 있으니까 28일 날은 선고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일 한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게 4월로 이제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 4월로 미뤄지게 되면 굉장히 긴장을 하긴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문영배 대행의 스타일이 뭔가 과단성 있게 결정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헌재에 대한 그 결정이 반발을 최소화하는 쪽에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완강하게 만장일치 결정에 저항하고 있는 조한창과 정영식 이 두 명까지도 설득을 해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려고 또 선고기일을 또 늦출 수도 있겠다. 선의로 해석하자면. 예. 그렇게 보여주는데 어쨌든 내일이 중요합니다. 네.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면 보나마나 윤석열은 그냥 아웃이에요. 내일 만약에 선고기일이 지정한다면.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40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만역 없이도 파면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했다. 이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다.